다들 티모시 샬라메 팔 때 이 민머리 아니 오스틴 버틀러 파는 사람 저예요. 아니 잘생긴 얼굴 어디 갔냐고. 오늘 조명할 인물은 듄2에서 역대급 악역 연기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고 있는 오스틴 버틀러입니다. 제가 영화 보고 너무 반했는데 다룬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영상 보고 더 알려주실 TMI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바로 답글 달러 가겠습니다. 오스틴 버틀러는 1991년 8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이 많은 누나와 어머니, 부동산 감정사 일을 하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어머니는 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남매 외에 다른 아이들도 보살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낯을 엄청 많이 가리기로 유명한 오스틴 버틀러는 이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용을 썼다고 하죠. 그가 7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이후 오스틴 버틀러는 어머니, 누나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멀어졌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선물을 하나 얻는 그건 바로 영화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봤던 영화가 그의 영화 취향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5살 때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석양의 목업자를 봤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히치콕 감독의 이창, 7살 때 본 에덴의 동쪽, 차이나타운 등을 본 것도 기억난다. 이 영화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을 통해 그는 연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연기에 흥미를 느낀 오스틴 버틀러는 어머니에게 열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코치를 구해 갈 수 있는 모든 오디션장에 방문했고요. 오디션을 위해 LA를 방문할 때면 늘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죠. 이렇게 오디션장과 집을 오가는 차 안에서도 오스틴 버틀러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언젠가 꼭 연기해보고 싶은 펄프픽션 같은 작품들의 대본을 읽으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단역들을 맡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던 오스틴 버틀러는 2005년 첫 고정 배역을 따냈습니다. 스폰지밥,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등 유명한 콘텐츠를 쏟아낸 미국의 장수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의 네드의 학교에서 살아남기에 출연하게 된 건데요. 대사는 적었지만 36개가 넘는 에피소드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죠. 신인이었던 오스틴 버틀러에게 이즘 소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를 미국 전역의 초통령으로 만들어준 디즈니 채널의 대흥행 드라마 한나 몬타나의 에피소드에 출연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는 이 시트콤에서 2006년 토비라는 역할로, 믿음의 앤 마일리 사이러스의 소개팅 상대인 데릭 헨슨 역할로 TV에 등장했죠. 이후 오스틴 버틀러는 거의 매년 TV 시리즈와 영화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팬은 조금씩 늘어갔지만 할리우드의 명성을 떨칠 만큼 큰 필모그래피는 쌓지 못했죠. 시간은 흘러 오스틴 버틀러가 22살이 되던 해 그의 연기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증세는 점점 악화됐고 오스틴 버틀러는 어머니를 지극히 간병했습니다. 그가 매 인터뷰마다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였다고 묘사하는 어머니는 그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오스틴 버틀러가 23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을 치른 후 며칠 되지 않아 오스틴 버틀러는 판타지 드라마 샨나라 연대기를 촬영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아역 시절부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은 프로답게 매 촬영 시간 최선을 다했지만 매일 밤 촬영이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고 하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큰 슬픔을 느꼈던 오스틴 버틀러는 드라마 마지막 시즌 촬영을 끝내고 난 후 연기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연기를 완전히 그만둘까 고민하기까지 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그는 마음이 진정되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암담했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오디션을 보러 가는 길을 늘 함께했던 어머니가 자신이 연기를 그만두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전까지 주로 TV와 스크린에서 활동하던 오스틴 버틀러는 이때 브로드웨이 공연 디 아이스맨 컴스에 도전합니다. 배역을 따낸 후 참여한 첫 대본 미팅에서 그는 자기 대사뿐 아니라 4시간 분량 정도 되는 캐스트 전체의 대사를 외워갔다고 하죠. 이때 그의 연기는 동료 배우들뿐 아니라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도 깊은 논평을 실어 소위 인텔리들이 보는 잡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에 실린 리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경이로운 내막 약 4시간짜리 드라마 디 아이스맨 컴스엔 수많은 연기자들이 있지만 배우는 단 한 명뿐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오스틴 버틀러다. 공연이 끝난 이후 그는 배우 인생을 뒤흔들 만한 작품을 만납니다. 물랑루즈, 위대한 개츠비 등을 연출한 베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엘비스에 주연을 따낸 것이죠. 물론 이 역할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주연 배우로 영국 유명 가수 해리 스타일스, 영화 다이버전트, 베이비 드라이버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안셀 엘고트 등을 염두하고 있었는데요. 엘비스에 너무 출연하고 싶었던 오스틴 버틀러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감독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고 하죠.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로큰롤의 제왕처럼 움직이기 위해 운동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또 1960년대 멤피스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사투리 코치를 고용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오스틴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잠에서 깬 그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언젠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자신과 같은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걸 기억해내죠. 감정이 북받친 그는 목욕 가운을 입은 채 피아노 앞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며 언체인드 메모리를 노래하는 자신을 촬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인에게 불러준다고 상상하며 노래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엄마에게 부른다고 생각하며 노래했다는데요. 이 영상을 받아본 감독은 그에게 엘비스 역을 맡깁니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에서 따는 첫 주연이었죠. 하지만 오스틴 버틀러가 엘비스 역으로 캐스팅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후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랑 체형도 외모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얘만 아니면 돼. 교체해. 라는 식의 반응이 이어졌죠. 하지만 영화가 개봉된 이후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그가 엘비스 프레슬리 특유의 무대 매너와 발성, 몸짓을 완벽하게 구사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역대급 연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이죠. 혹시 이번 듄2 보고 오스틴 버틀러 매력을 정말 조금이라도 느끼신 분들은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엘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제작비 3배 이상의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오스틴 버틀러는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시상식 영화 드라마 부분에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나무주연상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카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부문에도 노미네이트되며 큰 사랑을 받았죠. 감독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배우님 떡상했어요. 영화 엘비스 덕분에 오스틴 버틀러는 하룻밤 만에 센세이셔널한 존재가 됐습니다. 전국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에 쇄도했죠. TMI로 영화를 본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은 역할을 잘 소화한 오스틴에게 고마운 마음을 밝히며 부정적인 말을 할 거면 자신에게 하라며 극찬을 건넸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들, 하지만 이를 위해 묵묵히 견딘 무명 시절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3년 동안 그 세계에 몰입했던 오스틴 버틀러는 촬영이 끝난 후 피를 토할 정도로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2023년 나무주연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딘 오스틴은 한 인터뷰에서 난 아역 시절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거두지 않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진짜 인성 대박이라고요. 그가 걸어온 묵묵한 연기 외길 인생은 듄2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사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진짜 성공한이 대박인 게 영화 엘비스가 개봉하기도 전에 오스틴을 캐스팅했대요. 영화 엘비스 출연 직전 오스틴 버틀러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짧게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이때 그가 어둡고 사악한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죠. 감독이 생각한 듄2의 페이드 로타 역은 강한 성적 매력을 동반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어야 했고 오스틴 버틀러가 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대망의 첫 카메라 테스트 날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오스틴 버틀러의 연기력에 진짜 기뻐서 팔짝 뛸 뻔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죠. 메소드 액팅을 체화한 오스틴 버틀러는 듄2의 페이드 로타 역을 위해서도 제대로 몰입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수개월 동안 필리핀 검수를 익혔죠. 그리고 영화 속 이 비주얼을 연출하기 위해 매일 3시간 넘게 분장을 수행했대요. 새하얀 피부, 민머리, 눈썹도 없고 외계인 같은 눈을 가진 인물로 변신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거울을 보는데도 내 자신 같지 않아 해방감을 느꼈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이런 오스틴 버틀러를 두고 촬영이 들어가면 경이로울 정도로 페르소나가 바뀌더라. 마치 새로운 종의 동물을 발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실제로 오스틴 버틀러는 듄2 속에서 잔인한 사이코패스지만 자신만의 도덕성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듄2를 관람한 비평가들은 이번 영화에서 오스틴 버틀러가 보여준 연기력이 역대급 조커로 평가받는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와 견줄 수준이라고 극찬하고 있죠. 영화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TMI로 잔인하고 무서운 듄2 속 페이드 로타와는 다르게 실제 오스틴 버틀러는 굉장히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스타도 하긴 하는데요. 잘 안 해요. 앱도 안 깔아뒀고 핸드폰이 있는 걸 종종 까먹기도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당시에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인터뷰어가 실제로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오스틴 버틀러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랑 펜을 꺼내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인가 보다. 오케이, 인정이라고 생각했다고. 성향만큼 그의 취미들 역시 아날로그스러운데요. GQ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그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소개한 것들 중에 필름 카메라, 일기장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불안한 마음을 진정하기 위한 오스틴만의 필수템인 건데요. 특히 그는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일기를 쓰는데 슬프고 우울할 때만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에도 글을 쓰려고 노력한대요. 이런 글들이 인생에서 힘을 실어주고 감사함을 느끼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진짜 튕기는 포인트밖에 없어. 이러면 대배우밖에 못 되세요 그냥. 저도 덕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많은 분들께 오스틴 버틀러를 영업하기 위해 이런저런 기사들 읽으면서 영상 만들어봤는데요. 또 재밌는 정보 찾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